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를 지배하는 5가지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평생을 바쳐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어떤 이는 같은 시간 속에서 기회를 움켜쥐며 부를 일궈냅니다.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운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법칙일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를 지배하는 5가지 법칙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시간의 법칙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자원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돈을 벌기 전에 먼저 시간을 관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하루의 루틴, 투자 습관, 학습 습관이 쌓여 부의 씨앗이 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오늘 하루 또 지나갔네. 시간이 참 빨라 이런 말을 자주 하죠. 하지만 부자는 시간을 심습니다. 오늘 투자한 시간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11살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무슨 투자냐고 했지만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시작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복리 효과 때문입니다. 월 30만 원을 연 7% 수익률로 30년 동안 투자한다면 원금은 1억 800만 원이지만 최종 금액은 약 3억 6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20년만 투자한다면 최종 금액은 1억 4천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10년의 차이가 2억 2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힘입니다. 또 다른 예로 매일 30분씩 독서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는 별 차이가 안 날 것 같지만 1년이면 182시간, 10년이면 1825시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는 곧 지식의 차이, 인사이트의 차이, 그리고 결국 소득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법칙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일찍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둘째,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의 작은 습관이 큰 결과를 만듭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생각하세요. 오늘의 선택이 10년 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해 보세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투자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월급은 여러분의 시간과 노동력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멈추면 돈도 멈춥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을 때도, 휴가를 갈 때도, 아플 때도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구조, 즉 자본이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투자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주식, 부동산, ETF, 채권, 사업 등 형태는 다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 대신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투자의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리스크를 이해하세요.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거든요. 10년 전 10,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둘째, 장기적 안목을 가지세요.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성장을 바라보세요. 셋째, 꾸준히 투자하세요.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정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커피값 5,000원을 줄여서
월 15만 원을 ETF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 평균 수익률을 7%라고 했을 때 20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원금은 3,60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약 7,400만 원이 됩니다. 커피를 참은 것만으로도 3,8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는 셈이죠. 하지만 만약 이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뒀다면 3,600만 원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 가치는 더 떨어진 거죠. 투자 초보자를 위한 팁을 드리자면 첫째, 작게 시작하세요. 월 10만 원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둘째, 분산 투자하세요.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마세요. 셋째, 공부하세요. 모르는 것에 투자하지 마세요. 넷째,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욕심과 두려움이 가장 큰 적입니다. 투자는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으로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소비의 법칙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소비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건 돈을 적게 벌어서야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쓰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벌면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연봉 3천만 원을 벌면서도 부자가 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소비 습관에 있습니다. 부자는 절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 소비를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절약은 무조건 안 쓰는 것이지만 가치 소비는 진짜 필요한 것에만 쓰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진짜 가치를 주는 것에는 아낌없이 투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는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구분입니다.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활이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집, 음식, 교육, 건강 등이죠. 원하는 것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들입니다. 명품 가방, 최신 스마트폰, 고급 자동차 등이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으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마케팅에 현혹되어서 말이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젊은 창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 초기에 친구들이 명품 옷을 사고 좋은 차를 살 때도 묵묵히 참았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습니다. 10년 후 명품을 산 친구들은 여전히 월급쟁이였지만 이 창업가는 부동산 임대 수익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니? 그가 답했습니다. 너희는 명품을 샀지만 나는 자산을 샀어. 소비의 법칙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계부를 쓰세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24시간 룰을 적용하세요. 큰 구매를 하기 전에는 하루 생각해 보세요. 셋째,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세요. 자산은 여러분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 부채는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넷째, 고정비를 줄이세요. 한번 줄이면 계속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는 것은 수입을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세금을 고려하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월 50만 원을 절약하는 것은 월 50만 원의 부수입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부수입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현명한 소비 습관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법칙은 관계의 법칙입니다.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사람을 통해 나옵니다. 여러분이 받는 월급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해서 주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고객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투자 수익도 다른 사람들이 그 자산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 네트워크, 신뢰가 자본 이상의 자본이 됩니다. 부자는 돈을 쫓기 전에 먼저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보이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회들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혼자 싸우려고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내 힘으로 해보겠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 자립정신은 좋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자는 함께 걷습니다. 서로 도우며 정보를 나누며 기회를 공유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1991년에 처음 만났는데 처음엔 서로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30년 넘게 친구가 되어 서로에게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워렌 버핏에게서 투자와 인생 철학을 배웠고 워렌 버핏은 빌 게이츠에게서 기술과 혁신에 대해 배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관계가 자신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도 서로에게서 배우며 성장하는 거죠. 관계의 법칙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도움을 주세요.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둘째, 진정성을 보이세요. 사람들은 가식을 금방 알아챕니다. 진심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세요. 셋째,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세요. 같은 업계, 같은 연령대 사람들만 만나지 말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넷째, 연락을 유지하세요. 좋은 관계를 맺었다면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세요. 연하장, 생일 축하 메시지 같은 작은 관심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섯째, 멘토를 찾으세요. 여러분보다 앞서가는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동시에 여러분도 후배들에게 멘토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네트워크가 여러분의 네트워스, 즉 자산이 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법칙은 마인드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것입니다. 바로 돈을 보는 생각의 방식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가장 큰 차이는 돈에 대한 사고 방식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쓰는 것으로 봅니다. 돈이 생기면 뭘 살까? 를 생각하죠. 반면에 부자는 돈을 씨앗으로 봅니다. 돈이 생기면 어떻게 키울까? 를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해라고 말하지만 부자는 투자하지 않아서 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안전하게 저축해야지라고 말하지만 부자는 돈을 잃는 것보다 기회를 잃는 것이 더 큰 손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인드셋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마인드는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하지만 부자 마인드는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마인드는 위험해, 안전하게 가자라고 하지만 부자 마인드는 위험을 관리해서 기회를 잡자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마인드는 지금 당장 필요해라고 하지만 부자 마인드는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마인드는 돈 때문에 못해라고 하지만 부자 마인드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가 결국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일론 머스크는 여러 번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봤습니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만약 그들이 실패를 두려워했다면, 첫 번째 실패에서 포기했다면, 지금의 애플도 테슬라도 없었을 겁니다. 마인드의 법칙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장 마인드셋을 기르세요. 나는 아직 모르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는 아직 못해라고 생각하세요. 둘째, 문제보다 해결책에 집중하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해결할까? 를 먼저 생각하세요. 셋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세요. 질투나 시기 대신
나도 배울 점이 있을까? 를 생각하세요. 넷째, 장기적으로 생각하세요. 당장의 고통보다 미래의 결과에 집중하세요. 다섯째, 지속적으로 학습하세요.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멈춰 있으면 뒤처집니다. 여러분의 마인드가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결과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부를 지배하는 5가지 법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간의 법칙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복리의 힘을 활용하는 것, 투자의 법칙으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소비의 법칙으로 가치 소비를 통해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는 것, 관계의 법칙으로 사람에게 투자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마인드의 법칙으로 부자의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부는 단순히 은행 잔고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 투자, 소비, 관계, 그리고 마음가짐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5가지 법칙을 이해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한다면 분명히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지 마세요. 작게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하세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하더라도 좌절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과정일 뿐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과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는 모습인가요? 그 선택은 오늘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이 5가지 법칙을 알고 삶 속에서 하나씩 실천한다면 언젠가 부가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부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부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고 여러분이 부를 지배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